아침 8시 30분 서킷을 향해 집을 나섭니다. 약 30분을 달려 오전 9시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대회 날이라 그런지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많습니다. 나와 계신 분들께 인사도 했습니다. 경기장 피트안은 거의 만석입니다. 대회 시작 1시간 전에 왔는데 참가자 중 제가 거의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나 봅니다. 대회 준비 첫 단계는 쇽 재조립입니다. 쇽 안에 있는 오일을 신유로 갈아주면 차가 더 잘 갑니다. 쇽을 차에서 탈거한 후 쇽 스프링도 탈거합니다. 쇽 기포 제거기를 꺼내고 쇽캡을 열어 쇽 오일을 빼낼 준비를 합니다. 이때 쇽을 잡는 공구가 있으면 쇽캡을 풀어내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비닐봉지에 기존에 들어있던 쇽 오일을 빼내고 있습니다. 앞쇽 안에는 프로그레시브 쇽을 만들어주는 원통이 들어있습니다. 쇽 오일을 빼내니 원통도 같이 딸려 나옵니다. 프로그레시브 원통은 삽입하는 방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삼각형으로 넣냐 역삼각형으로 넣냐에 따라 차량의 코너 초반 반응성이 매우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슈디 425방 쇽 오일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슈디 450방 오일을 넣어주기로 합니다. 쇽 오일 점도를 높여 차량의 코너 초반 반응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쇽 4개의 오일을 채운 후 기포 제거기 펌핑을 합니다. 쇽 오일 기포가 빠지는 동안 부품통에서 교환할 베어링을 꺼냅니다. 쇽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면봉으로 오일을 약간 덜어내면 됩니다. 쇽캡을 닫고 있습니다. 쇽 다이어프램과 쇽캡을 분리해서 각각 장착해 주는 게 좋지만 저는 그냥 쇽캡과 다이어프램이 결합된 채로 바로 돌려서 잠궈 주었습니다. 쇽캡을 잠근 후 쇽에서 삑삑이는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리바운드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역시 쇽캡을 정석대로 안 닫았더니 2개의 쇽에서 비정상적인 리바운드량이 나오네요. 문제가 있는 쇽은 다시 열고 오일을 다시 붓고 재조립합니다. 제 차는 프론트 쇽에만 프로그레시브 원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뒤 쇽 혼동 방지를 위해 노란색 페인트 마카로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쇽 스프링은 어제 연습 때와 달리 앞뒤 모두 한 단계씩 적은 탄성으로 시작합니다. 리어 엑스레이 2.8, 프론트 엑스레이 2.7 스프링으로 시작합니다. 엑스레이 엑스포 차량은 차 자체가 낭창거리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 스프링보다는 리니어 스프링이 좀 더 나은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쇽 작업이 끝나고 다운 스탑 세팅에 들어갑니다. 대충 프론트 5.4, 리어 4.4로 맞춥니다. 어딜 가나 이 정도 세팅이 중간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다운 스탑 세팅은 쇽을 탈거하고 맞추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쇽을 차량에 장착합니다. 쇽 포지션에 주의하며 작업합시다. 원래는 대회 때마다 차량에 장착된 베어링 전체를 교환하지만 오늘은 가장 소모가 심한 스포기어를 잡는 베어링 2개만 교환하기로 합니다. 피니언 기어 고정 번데기 나사를 한 번씩 더 조여서 혹시나 모를 주행 중 풀림 사고에 대비합니다. 대회용 타이어를 개봉하고 본딩이 잘 되었나 확인 후 조금이라도 미덥지 않은 부위는 순간 접착제로 본딩을 다시 해줍니다. 휠 안쪽의 타이어 위치 표시도 빼먹지 않습니다. 세팅휠을 장착하고 지상고를 앞 5.2, 뒤 5.4로 맞춰줍니다. 차량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양쪽 바퀴가 지면에 동시에 닿는지 확인해 줍니다.
양쪽 바퀴가 지면에 닿는 시점이 3mm 이상 많이 틀어졌다면 샤시나 벌크헤드가 휘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네 바퀴의 세팅 툴을 올려 캠버각 -2도와 리어 토우인 3도를 확인해 줍니다. 이제 대회를 뛸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피트 안을 돌아다녀 봅니다. 벽에 붙은 오늘의 시간표를 통해 내가 언제 나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내가 속한 조와 출발 순서는 몇 번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됩니다. 드라이버 미팅에서는 참가자들이 차량을 한 곳에 도열해 놓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앞서가는 차량 뒤에서 박지 않기, 실수로라도 박았으면 5초 페널티가 부과되는 내용을 고지받습니다. 결승에서 조종대에 서는 우선권은 예선 성적순이라는 점도 안내받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김행문 선수와 인터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파워하우스에서 13.5 부스트 제일 잘하시는 김행문 선수의 피트입니다. 한 달에 연습 며칠이나 하십니까?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다 옵니다. 평일은 못 오시고 네, 이제 평일에는 못 오고요. 그냥 거의 주 8회는 꾸준히 하시는 거네요. 7회, 8회는 합니다. 아, 그럼 파워하우스 안 오시는 분한테 지금 무겐 NTC2 지금 하고 계신데 정말 이건 중요한 세팅 포인트다 싶은 거 혹시 없으십니까? 경기장에 특화된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뭐니 해도 주행을 많이 해보는 게 첫 번째 도움인 세팅보다는 것 같아요. 주행. 네. 코스를 익숙해져야 네. 그 차에 세팅을 하던 뭘 하던 네. 시작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타이어 관리, 네. 타이어 그립이 받쳐져야 차가 똑바로 갈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시간이 남아 바디 규정자로 바디 위치가 대회 규정에 만족하는지 체크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자가 차량의 천장은 닿으면서 리어 윙에는 닿지 않아야 합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차들이 주행하는 것을 보며 노면의 그립 컨디션을 파악하고 내 차의 세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차량의 주행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드디어 제가 굴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RC카 대회에서는 각 참가자가 별도로 출발하여 개인 기록을 측정합니다. 5분 동안 가장 많은 바퀴수를 돈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예선 1차 결과 노면 컨디션과 차량의 세팅이 잘 맞아떨어져 전체 참가자 중 3위를 하였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예선 1차가 끝나고 타이어를 세척하고 본딩도 전부 다시 해줍니다. 전동 투어링카의 타이어는 매번 주행 때마다 순간 도착제 본딩을 반드시 다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 코너마다 스핀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는 만충된 것으로 교환해서 장착하고 아까 보여드린 세팅 1, 세팅 2를 올리는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선 1차에서 3위를 하였지만 베스트랩이 저 혼자만 느린 것 같아 모터 진각을 더 돌려주었습니다. 새 모터라 아까워서 모터 진각 25도로 굴리고 있었는데 이 진각으로는 도저히 초가 안 나올 것 같네요. 과감하게 35도로 돌려주었습니다. 모디파이드 투어링 차량이 가는 것을 구경합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점심 식사로는 서브웨이가 제공되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선 2차는 채 5바퀴도 돌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노면 그립이 급격하게 확 떨어지면서 차량의 리어가 그립을 완전히 잃어 조종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쇽 스프링부터 해서 세팅을 대거 바꿔 나갔습니다.
리어 캐스터각을 과도하게 숙이고 리어 토우인도 2도밖에 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소 비정상적이었던 리어 서스펜션 세팅을 상식적으로 바꾸고 나니 차량의 움직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회심의 새 타이어도 과감하게 썼습니다. 그 결과 예선 4차는 다시 전체 3등을 하였습니다. 결승 그리드는 6번을 받아들었습니다. 경기장 그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막간에 어떤 분이 F1을 경기장에서 굴리고 있으셨습니다. 스케일감 넘치고 우아하게 가는 F1을 보고 있자니 저도 굴리고 싶어지네요. FWD 종목부터 본격적인 결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FWD 차량들이 우르르 주행하는 모습이 과연 장관입니다. 주행 실력들도 모두 수준급입니다. 모디파이드 투어링 결승은 김병환 선수와 유지현 선수의 대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의 빈틈이라도 열리면 바로 찌르는 장면이 멋있습니다. 모디파이드 투어링 결승 중 또 다른 명장면은 포지션을 지키려는 김양현 선수와 뒤에서 찌르려는 유지현 선수와의 배틀입니다. 추월과 재추월, 재재추월이 반복되는 혼전의 양상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뛰는 결승 1차 레이스입니다. 6번 그리드에서 출발했는데 1번 차량이 첫 코너에서 미끄러지면서 첫 코너부터 대혼전 양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전을 뚫고 4위로 출발하게 되었고 3위 차량을 운 좋게 추월하게 되면서 이후 오랜 시간 3위로 달리다 2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결승 1차에서 최종적으로 2등을 하였습니다. 6번 그리드에서 4순위나 끌어올려 2위로 마무리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레이스였습니다. FWD 종목의 결승 출발 전 그리드 정렬 모습입니다. 레이스 시작 전 긴장감과 선수들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어느덧 또다시 제가 뛰는 결승 2차 레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첫 코너에서 한 순위가 밀려 7위로 시작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순위를 끌어올려 순식간에 3위로 도약하였고 레이스 끝까지 3위를 지켜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승 2차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좋은 레이스였습니다. 결승 3차에서는 출발 후 첫 바퀴에서 제가 실수로 앞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5초 페널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하여 4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프마 룰에 의해 동포인트인 다른 선수와의 기록 싸움에서 5분 21랩 중 0.8초가 모자라서 아쉽게 4위를 하였습니다. 13.5 논부스트 투어링 우승하신 이남훈 선수, 준우승하신 김재규 선수, 3위 하신 유경은 선수 축하드립니다. FWD 종목에서 또 우승하신 이남훈 선수 정말 대단하십니다. 두 종목 석권이네요. 준우승하신 박병욱 선수, 3위 하신 황경원 선수 축하드립니다. 모디파이드 투어링 우승하신 유지현 선수, 준우승하신 김병환 선수, 3위 하신 황경원 선수 축하드립니다. 13.5 부스트 투어링 우승하신 김행문 선수 축하드립니다. 2위 하신 박병욱 선수도 축하드리고 저를 동포인트 0.8초 차이로 누르고 3위 입상하신 전지훈 선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저도 시상대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운상은 바디와 샤시, 바디페인트, 순접 등 꽤 좋은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질력 대회가 마무리되어감을 나타내는 행운상 추천 모습입니다.
저는 행운상으로 엑스포용 카본 스티어링 너클 옵션과 바디핀을 받았습니다. LRP 배터리를 걸고 경기장 사장님과 단체 가위바위보 행운상 추첨도 했습니다. 박병욱 선수가 배터리 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이 짐들을 언제 다 싸나 살짝 막막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짐을 다 싸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입상에 아주 아깝게 실패해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집에 와서 샤워부터 하고 보쌈 시켜서 맛있게 먹고 양치하고 바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RC카 대회의 하루 브이로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